아, 잘 들리십니까? 아, 아, 잘 들. 이제 낭낭하게 먹었고, 잠시만요. 일찍 왔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고, 레미님도 어서 오세요. 정현님 어서 오시고. 직경기 라이어 괜히 건드렸어요. 양키스. 그 양키스는 어제 보고 안 갔어야 되는데 개새끼들 한번 더 가보자 했다가 라요는 진짜 야 이강인하고 그 무리키가 그냥 그거네 진짜. 마요르카는 오늘 주력 찍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어제는 사실 주력이 엄청 고민해서 냈거든요. 그 주력을. 근데 오늘이 좀 더 낫지 않나. 아스날 4승은 뭐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스날 이번 달 전승한다고 분명히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라방에서 두세 차례 정도 언급을 했었는데 다음 경기 에스턴 빌라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유로파도 나쁘진 않아요. 보데글림 빼면은. 아니, 거기는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일단 너무 거리가 좀 있고 보데글림이 인조잔디 구장일 거예요. 그리고 그쪽이 약간 북극 바로 그거여가지고 노르웨이 중에서도 이제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추가 배틀 못 하셨어요? 아침에 MLS 말씀하시는 건가? MLS는 와 진짜 새벽에 좀 너무 경기 보는데 힘들었거든요. 기가 빨려가지고. 근데 MLS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리버풀 그 와중에 살라 공격 포인트 하나 없는 거 봐요. 어쨌든 그렇게 어려 보이지는 않고요. 잘만 고르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날 같습니다. 물분은 8시 안에 올려 드릴 거고 축구 빠르게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고민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 경기를 가지는 않았는데 결과가 좀 한 끗 승부 싸움 같은데 잠시만요. 오케이 오늘 많은 경기를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8개 9개 괜찮아 보이는 거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 찝어 드리고 갈게요. 펠 경기 어제 제가 아쉽게도 PL 11시 경기를 거의 다 못 봐가지고 마지막에만 끝에 왔어요. 끝에 한 10분 20분 그때 자가지고 왜냐면 그때 자야지 아침에 MLS를 그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 보면서. 그래서 그때 뭐야 10시부터인가 11시부터인가 좀 자가지고 뭐 어떻게 3대1로 지고 있었나? 어떻게 역전했대 그걸? 2대0 지고 있었나? 그 역전했더라고요.
일단 멤버십 올려드리고요. 어제 또 세비야 가서 부러진 진짜 목 돌아간 흑도리민 없으시죠? 우리 방에는 없을 거야.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어. 어제도 오바만 그냥 싹 별점 한 개 던지면서 그냥 피해 버렸잖아. 오바 들어오긴 했지만. 미네는 개쓰나미였어요. 그냥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알고도 당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알고도 당한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미네는 약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세비야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건 당하면 안 돼. 또 세비야 갔으면 진짜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반대 찍었으면 뭐, 아니면 뭐 오바나 뭐 언오바, 차라리 언더, 저는 오바를 봤지만 언더 찍었어도 인정해요. 근데 세비야 일반승 갔으면 씨. 라요. 바이에른 는 그냥 공격이 안 터지는데, 근데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하냐? 꼴찌가 너무 많이 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 번 났다 하면 두세 개씩 나니까 쉽지가 않네. 자, 어쨌든 빠르게 가볼까요? 자, 어제 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해외 축구 주력 달달하게 좀 먹어줬고, 로마 프렘 맨유승. 저 또 맨유를 가서 먹을 줄은 몰랐는데 진짜로. 아니 어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 이거 조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 이거 맨유 때문에 그랬어. 맨유 때문에. 어쨌든 낭낭하게 좀 먹어줬고, 나머지 결과들 좀 아쉽게 했는데 애초에 조금 쉽지 않은 날이었어요. 아침에 또 이제 MLS 그냥 뭐 별점 3개는 다 푸근하게 들어와줬고, 3개 다 이제 뭐 필라나 몽레알이나 그냥 전반 퇴근을 했었죠. 새벽은 좀 어렵게 갔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었고, 오늘도 먹어보겠습니다. 나폴리 토트넘 하지 마세요. 첫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웨스트햄. 오늘 EPL이 어렵거든요. 두 개 묶어서 가겠습니다. wolverhampton 대 뉴캐슬까지. 자, 결정자 같은 경우는 세비야에서 데려온 핵심 수비수 디에고 카를로스가 부상당했고요. 마찬가지 또 세비야에서 온 1+1 느낌의 아구스틴손이 불투명이고, 웨스트햄은 아구에르드 그리고 도슨 이렇게 불투명하게 떠 있습니다. 역시나 둘 다 이적생, 약간 뭐 거물급이라고 하나? 어쨌든 돈을 많이 주고 데려온 센터백 둘이 양팀 다 빠져 있고요. 뭐 여기는 일단 적어놓고 위에부터 할게요. 에스턴 빌라 대 웨스트햄.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두 팀 다 시즌 초반 출발이 일단 좋지는 않잖아요.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라드 감독이 무려 저 스쿼드로 상당히 좀 졸전에 가까운 경기를 펼치고 있고, 웨스트햄은 전패에다가 3경기 동안 지금 득점이 없어요. 맨체스터 시티전은 뭐 오케이나, 그 이후에 노팅엄전에는 뭐 골대불운이나 결정력의 아쉬움에 따랐었고, 브라이튼 상대로도 뭐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줬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에스턴 빌라 정패 찍을 만한 경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스트햄도 엄청 못하는 건 맞거든요. 최근에 경기력이나 내용 결과적인 부분에서. 근데 경기력만 놓고 따지면은 저는 웨스트햄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에스턴 빌라 답이 없어요. 경기를 보면은 너무 못해. 그냥 야 어떻게 이 스쿼드로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지 싶으면은, 웨스트햄은 뭔가 조금 폼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에스턴 빌라는 못하는 느낌이고, 그냥 못한다 얘네 이런 느낌이고, 웨스트햄은 쟤네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웨스트햄이 지금 전패에다가 지금 에스턴 빌라 이거 지면 4연패, 거기에다가 지금 3경기 연속 득점이 없는 상황에서 뭐 득점 차스가 아예 없던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웨스트햄 프랜이 그래도 조금 더 땡긴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주력으로 찍는 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있겠죠. 웨스트햄도 경기
결과가 시즌 초반에 워낙 안 좋기도 하고 그런 팀들끼리 붙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만, 스카마카가 또 지난 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부터는 스카마카가 아마 그놈 누구야,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선발로 돌아설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저는 프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오바 봅니다. 오바는 보기만 합니다. 프렌은 뭐 찍어볼 만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바는 보기만. 울버 대 뉴캐슬 같은 경우도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경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저는 한 일주일 전이었으면 뉴캐슬 프렌이 주력감이었다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뭐가 달라졌느냐? 제가 울버햄튼 지난 토트넘전에서 언급드렸던 부분이, 울버가 이제 날개를 펼 준비를 했다. 근데 토트넘전에는 아직 이거는 이제 딱 준비가 된 상태여가지고 요때는 솔직히 좀 의문이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뭐 토트넘 승가 울버 2.5 프렌에다가 오바는 틀렸고, 아무튼 그렇게 분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준비가 됐었잖아요. 토트넘전 경기력 울버햄튼이 결코 나쁘지가 않았었고, 중원 쪽에서 영입한 누네즈, 여기에 뭐 이제 뭐 주앙무티뉴 같은 베테랑이나 아니면 상당히 또 폼이 좋은 네베즈, 이런 애들이 가세를 한다면 중원 라인에서도 지금 울버햄튼이 뉴캐슬 상대로 그렇게 밀리는 사이즈가 일단 아니고요. 공격 쪽에서도 어쨌든 게데스의 가담이나 히메네즈의 이제 또 복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울버햄튼이 뭐 당연히 이번 시즌 뭐 몇 경기 안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전력이 가장 좋은 상태예요 지금. 뭐 압도적으로. 그냥 좋은 것도 아니라 그 전에 울버는 거의, 저는 야 저 팀 절대 찍으면 안 돼 마인드였으면 이제는 야 얘네 좀 슬슬 좀 승 좀 챙기고 올라오겠는데 하는 느낌, 그 정도고, 뉴캐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좀 칼럼 윌슨이 빠져 있는 부분이 아쉬워요. 계속해서 이제 뉴캐슬의 전방을 책임졌었고, 뭐 공격진들과의 호흡도 다른 선수들과의 호흡도 호흡이지만 뭐 압박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거든요. 뉴캐슬이 단단한 컬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전방에서 많이 압박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데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이 소시에다드에서 이제 이삭을 또 데려왔습니다. 이삭을 또 데려왔는데 당장 이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라리가에서 워낙 오래 뛰었고 뭐 PL에 대한 적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선발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만약에 선발 안 나오면은 우드가 나올 겁니다. 나무가 이제 그 높게 솟은 우드가 나와가지고 조금은 칼럼 윌슨과는 다른 유형의 선수죠. 우드는 기본적으로 장신에다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칼럼 윌슨처럼 전방에서 크게 압박을 많이 걸어줄 수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요거는 울버가 이겨도 이상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스턴 빌라 대 웨스트햄, 저 경기는 솔직히 에스턴 이기면 조금 놀라울 것 같긴 합니다만, 요 경기는 진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울버가 질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어쨌든 프렌이나 울버가 프렌이었다면 울버 프렌을 받겠는데 울버가 정배잖아요. 근데 울버가 좀 질 가능성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경기다. 울버도 어쨌든 딱 준비가 된 타이밍에 뉴캐슬이라는 상당히 단단한 팀을 만났고, 뉴캐슬도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전력이 가장 안 좋아요. 왜냐 없잖아요. 있다 없으니까. 근데 얘잖아요. 얘가 온 지 좀 됐으면 뭐 폼을 보고 했을 텐데 우드가 뛰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난 컵 경기에 득점을 기록하긴 했어요 우드가. 근데 지금 뚝배기 원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무승부 언더, 무승부 때문에 어쨌든 뭐 뉴캐슬 프렌 그래도 이런 쪽으로 보긴 합니다. 저는 프렌보다는 무가 좀 낫지 않을까 싶고, 뭐 언더 쪽에 대한 배팅도 좀 열려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잠시만요. 이렇게 덥냐. 헤타페 쪽을 볼래? 볼 수가 없는 경기예요. 일단 배당은 상당히 비아레를 높게 받았거든요. 1점 좀 떨어져 7대가 됐나요? 상당히 높게 받았는데, 분석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헤타페는 어쨌든
여러 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수비 쪽에 변화가 조금 있었고 막상 시즌을 이렇게 까봤더니 선수들 영입은 나쁘지 않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시즌을 까봤더니 전혀 이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매 경기 실점이 너무 많고요. 벌써 지금 헤타페가 두 경기 했는데 6골 먹었어요. AT한테 3골, 지로나한테 3골. 물론 AT한테 모은 거는 이제 찬스 대비 AT의 뭐 모라타 이런 애들이 기회를 잘 살렸고, 지로나한테는 뭐 자책골 포함해가지고 좀 안 좋은, 좀 운이 따르지 않는 뭐 그런 득점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의 양 팀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비아레알 쪽을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비아레알이 뭐 중간에 이적 시장이 조금 삐끗하는 느낌은 있었는데, 어쨌든 뭐 로셀소 같은 애들도 다시 임대로 데려오고 점점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적 시장이 끝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피노 같은 선수들의 이적설도 있었는데 뭐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도 비아 찍는 게 낫다. 배당도 괜찮고. 공짜입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니스 대 마르세유 경기가, 일단은 니스가 토디보 수비 쪽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 레미나가 출전 정지로 빠져 있고, 마르세유는 이제 수비 쪽부터 기고, 이가 러시아 쪽에서 왔나 아무튼 이렇게 빠져 있는데, 결전자는 기본적으로 니스 쪽이 훨씬 커요. 다 주전이거든요. 세 명 다 주전인데, 기고는 백업이 충분히, 얘가 애초에 주전 경쟁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 얘는 뭐 확고한 주전. 레미나도 이제 뭐 주전 로테이션급 이렇게 빠져 있고, 니스 같은 경우가 또 최근에 한창 옛날에 리그강에서 잘했던 아스날의 니콜라 페페를 임대로 또 데려왔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적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출전에 대한 가능성은 어쨌든 모르는 거고, 지금 뭐 토디보 빠진 것도 기본적으로 좀 커 보입니다. 니스가 최근에 또 그렇게까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모습도 있고, 이번 시즌 마르세유의 라인업은 상당히 강해요. 지난 경기 퇴장당했는데도 이기더라고요. 퇴장당했는데도. 심지어 퇴장당하고 제 기억에 한 2, 30분 정도 이상 경기를 쭉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겼어요 홈에서. 어쨌든 공격 쪽에서의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많고, 스쿼드가 전반적으로 좀 살짝 공격적인 느낌은 있어요. 측면에 배치된 선수들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수비적인 지형보다는 공격적인 재능이 있는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도 뭐 이런 부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 니스 같은 경우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은 부분을 니콜라 페페로서 좀 바꿔야 되는데, 오늘 경기부터 가동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페페도 아스날에서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고, 조금 더 니스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빠진 선수들도 그렇고. 근데 이걸 프렌을 줬다? 프렌 봅니다. 피오렌티나 대 나폴리로 넘어와서요. 자, 일단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거의 풀스쿼드에 가깝고, 나폴리도 뭐 빠진 선수들이 미드필더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파비안 루이스는 상당히 나폴리에 있어서 중요한 선수인데, 로버트카가 최근에 워낙 잘해주고 있고, 때문에 뭐 서브, 미드필더 서브 쪽이고 이런 느낌인데, 이 경기도 일단은 피오렌티나는 최근에 안 좋긴 해요. 제가 피오렌티나 저번에 한번 질문이 들어왔을 때 라방 때 그냥 분석 다 끝나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가 지난 시즌보다 플러스의 요인이 크게 없어요. 그나마 조금 기대되는 자원은 이제 레알산, 공격적인 요비치, 요런 애들이 조금 그래도 기대를 받고 있는 그거에 속하는데, 뭐 수비 라인 아니면은 알렉스 남 도도. 12,000원. 고맙습니다. 그 메일 주소 제가 채팅창 내려드릴 테니까 뭔가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뭐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솔직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피오렌티나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나폴리는 지금 데려온 선수들이 나간 선수들보다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에요. 뭐 흡이차 같은 애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또 공격진에서의 모습이고, 김민재가 쿨리발리의 공백을 어느 정도
좀 메워주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크게 쿨리발리 공백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쿨리발리가 첼시 와가지고 퇴장당하고 뭐 좀 어렵게 경기를 하고 있죠. 이런 사이즈인데 어쨌든 피오렌티나 원정은 좀 부담스러운 곳이면 분명해요. 뭐 피오가 뭐 부상자가 지금 엄청 많은 것도 사실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바가 먼저 보이고요. 보내드렸습니다. 오케이, 체크해 놓을게요. 오바가 먼저 보이고 승패로 찍는다면 역시나 그래도 나폴리를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근데 이게 좀 요 정도 사이즈 그 강팀 반열에 있는 팀들이 홈이 그렇게 쉬운 곳만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아탈란타 이거 AC밀란도 AC밀란이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결국 무가 뜨긴 뜨잖아요. 약간 요런 느낌이어서 저는 뭐 일단은 실점의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둬야 된다. 어쨌든 김미재가 잘하고 있긴 해도 쿨리발리보다 다운그레이드는 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의 좀 차이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서 오바. 그 다음이 나폴리 승. 아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저번에 한번 아 그러네. 저번에 한번 보내드렸으면은 보내드릴게요. 아, 안 올려주셔도 돼요. 요거 같은데.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공짜 바르샤마인 말씀드렸잖아요. 분석 3초 하고 지나갔잖아. 바르샤 1마인 공짜입니다. 7번째 노팅엄 대 토트넘. 어제 제가 아스날 보면서 아스날 저거 배당 너무 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스날 경기 거의 지금 10경기 이상째 거의 다 이긴다 못 이긴다 요 정도 사이즈는 최소 10경기 이상은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상 지난 시즌 부러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다 맞췄었는데 요 경기도 일단 배당 메리트는 없어요. 이거 1.33 토트넘 말도 안 돼. 어제 아스날 1.2배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까지 쉬운 경기 결과 내용이 아닐 것이다. 마인 찍는 분들 조심해라. 일반승만 가라. 아니면 오바에 대한 선택지를 제가 또 드렸었고 물론 표에는 제가 오바를 좀 그렇게 돼가지고 못 넣었는데 라방 때 말씀드렸었고 요것도 1.33배는 아니 토트넘이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1.33을 받습니까 지금 원정에서. 지난 경기 울버햄튼전에 개 졸전 끝에 막말로 그거 울버가 이겼어도 전혀 이상한 경기가 아니었고 노팅엄이 또 최근에 여러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기대감이 분명히 차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AT 마드리드들이 AT에서 이제 또 측면 수비 쪽을 보강하기도 했고 물론 당장 기용 같은 부분이나 이런 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승격 팀 홈이고 요거는 차라리 저는 토트넘 승갈 바에 그냥 노팅엄 프랭 고배당이 낫다는 마인드고요. 물론 찍진 않겠지만 아니면 오바 봅니다. 오바.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도 뭐 로메로가 빠진 상황에서 수비 라인의 불안함이 분명히 지난 경기에 있었어요. 울버햄튼 전에 몇 차례 로메로의 공백을 분명히 느꼈는데 그게 운이 좀 좋았던 부분도 있고 실점까지 연결되지 않았었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티가 납니다. 없으면은 지난 경기 뽀록으로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넘겼기 때문에 오늘의 실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열어둬야 된다. 어쨌든 노팅엄이 승격팀인데다 홈이고 초반에 기세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토트넘 승 찍을 바에는 오바를 찍겠다라는 마인드고 뭐 부상자들은 기존의 부상자들이 계속해서 있는 뭐 그런 사이즈예요. 요즘 진짜 뭐 아스날이고 토트넘 북런던 팀들 배당을 왜 이렇게 낮게 주는 거야? 아니 뭐 쥐들이 잘했으면 언제 아스날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잘했으면 얼마나 잘한다고 뭐 맨시티 리버풀급으로 배당을 받네. 그 다음에 이제 베로나 대 아탈란타입니다. 이 경기도 제가 아탈란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지난 시즌 아탈란타가 많이 안 좋기 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야 베로나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엘라스 베로나가 이번 시즌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투도르 감독이 이제 마르세유로 갔고 거기서 물론 약간의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베로나가 우디네세에 있던 지난 시즌에 우디네세에 있던 놈이 와가지고 이제 감독질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베로나 투도르 감독이 만들어 놓은 베로나와는 뭐 포메이션적으로는 뭐 3백을 쓰는 거나 뭐 이런 부분은 자기랑 비슷한데 색깔이 안 맞았어요. 투도르 감독은 2선 자원들 카프랄이나 뭐 이런 자원들을 엄청 좀 즐겨 썼는데 지금 요 감독은 약간 타겟형 스트라이커들 있죠. 약간 때려 넣거나 크로스 올리거나 그런 스타일이에요. 베로나가 그래서 이제 어디야 베네치아에 있던 앙리 장신 스트라이커나 그 또 살레르니에 주리치 요런 타겟맨들을 지금 영입을 했고 나머지 자원들 거의 다 정리했어. 카프라리, 바락, 시메오네 이게 지난 시즌에 베로나의 그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던 2선 라인이거든요. 투도르 감독이 특히 막 카프라리, 바락의 이제 2선에서의 움직임, 전방에서 시메오네의 득점력 엄청나게 이제 강팀들을 잡아내고 이제 득점 우리 오바를 푸근하게 해줬던 선수들인데 다 팔았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공격진을 구축하고 있는 베로나고 그 와중에 또 그런 그 포스트 플레이나 뭐 뚝배기로 골은 종종 넣긴 넣더라고요. 어쨌든 기대감은 저가 보기에는 지난 시즌보다는 강팀을 상대할 때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아탈란타가 솔직히 그렇게 믿을 만한 팀은 아니긴 해요. 믿을 만한 팀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도 전력이 저는 조금 불안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나은 느낌이 어쨌든 있고 베로나를 상대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정배 쪽을 보긴 봅니다. 절대 주력감은 아니에요. 아탈은 상대적으로 보는 느낌으로 그래도 아탈이 잡지 않을까. 뭐 미드필더 쪽도 큰 부상자는 지금 아탈이 가지고 있지 않고 수비 쪽의 부상자들이 조금 몇몇 있긴 합니다만 선수층 자체가 좀 많이 넓어요. 뭐 짐시티, 뭐 팔로미노 이런 애들이 못 나올 걸로 보이는데 없어도 어느 정도 구축은 가능하다. 뭐 전부 다 전문 센터백으로 구축이 가능한 상황에서 베로나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정도고 그 밖에 뭐 파리 경기, 브레멘 경기 요거 두 개 다 오버 볼게요. 파리 브레멘 두 개 다 오버. 그래서 17분이네. 두 개 다 오버. 3.5, 2.5. 브레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많이 먹고 전형적인 많이 넣는 팀. 어제 또 분데스가 그 전에 이제 언더가 많이 떴잖아요. 저거 하나 정도 오버 줄만한 것 같고요. 상대도 프랑크푸르트인데 브레멘 상대로는 득점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파리는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